중국은 뉴스 헤드라인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이 나라의 진정한 모습일까요?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 서구권 국가들이 전 세계 담론을 지배하는 가운데 중국은 현재 강력한 초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개발 문화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향한 세계의 시각을 재정립하는 중이죠. 이곳은 놀라운 진실과 흥미로운 대비가 가득한 국가입니다. 고대 전통부터 최첨단 현대 기술까지 제가 지금부터 공유할 이야기는 이 경이로운 나라를 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한 가지 명확히 해둘 점이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회사 조직 또는 다채널 네트워크로부터도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저의 개인적인 시각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더욱 자유롭게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게 해줍니다. 중국은 광대하고 독특하며 경험할 가치가 충분한 끝없이 매혹적인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거나 탐구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아래에 자유롭게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추가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 수 있도록 알림벨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일 뿐만 아니라 14억 명 이상의 인구로 세계 인구의 거의 18%를 차지하는 가장 크고 문화적으로도 매우 다양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 5명 중 1명은 중국인이라는 의미입니다. 96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면적으로 중국은 러시아와 캐나다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국가입니다. 중국의 위대함은 광활한 영토뿐만 아니라 풍부하게 다양한 경관 문화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5개의 서로 다른 시간대에 걸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베이징 시간 UTC+4이라는 단일 국가 표준 시간을 고수합니다. 이는 꽤 흥미로운 상황들을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 신장과 같은 서쪽 먼 지역에서는 해가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뜰 수 있습니다. 신장 사람들이 막 아침 식사를 시작할 때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상하이의 사람들은 이미 점심 식사를 마칠 수도 있습니다. 동아시아에 위치한 중국은 인도, 러시아, 몽골, 베트남을 포함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14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위치는 중국을 무역 투자, 그리고 글로벌 연결을 위한 필수적인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광활한 영토 덕분에 중국의 기후는 매우 다양하며 그 풍경은 놀라울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신장의 뜨거운 사막부터 윈난의 열대우림, 그리고 북동부 헤얼빈과 같은 눈 덮인 도시들까지 중국 한 번의 여행으로 오전에는 스키를 타고 오후에는 해변에서 수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또한 중국인들에게서도 생생하게 반영됩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인정된 56개 민족의 본거지이며 인구의 90% 이상이 한족에 속합니다. 티베트족, 위구르족, 몽골족 장족을 포함한 나머지 54개의 소수민족들은 이 나라의 문화적 다양성을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각 민족은 그들만의 고유한 언어 의복, 그리고 전통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활한 규모와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관화 또는 통화가 공식 언어입니다. 하지만 중국에는 300개가 넘는 서로 다른 언어와 방언이 존재합니다. 베이징 출신의 관화 사용자는 광둥성에서 광둥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중국의 문자 체계는 또 다른 국가적 자부심의 근원입니다. 한자는 근본적인 변화 없이 3천여 년 이상 존재해왔으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지속적으로 사용된 문자 체계입니다. 중국어의 복잡성과 아름다움은 이 나라의 정체성을 형성한 깊은 문화 유산을 반영합니다. 사람들은 마천루 건설을 포함하여 우리가 오늘날 보는 발전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 수치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뛰어난 사회 기반 시설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발전된 인프라와 기술은 중국의 가장 놀라운 특징 중 하나입니다. 매년 최대 1억 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베이징의 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공항 중 하나입니다. 발전은 규모뿐만 아니라 기술 적용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선전에서는 공원에서 드론으로 음식을 배달하는 모습이 흔해졌습니다. 그리고 우한에서는 운전자 없는 택시를 타는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대중교통 시스템 또한 경이롭습니다. 현대적인 지하철 네트워크와 세계에서 가장 큰 고속철도 시스템은 높은 수준의 편안함과 인상적인 이동 속도를 제공합니다. 주요 도시 간을 단 몇 시간 만에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선전과 같은 도시들은 첨단 인프라와 지하철 요금 결제에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미래 도시로 묘사됩니다. 상하이에 있는 일촌구루 나무 하늘 정원과 같은 독특한 건축 프로젝트는 끊임없는 창의성을 보여줍니다. 한때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고층 빌딩과 지하철역이 몇 년 안에 무너질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실제로 그것들은 10년에서 20년이 지난 후에도 견고하게 유지되고 매우 잘 관리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것은 이 나라의 건설 품질과 기반 시설 관리 역량을 입증합니다. 중국의 도시 생활은 매우 활기찹니다. 거리는 항상 깨끗하고 낮은 범죄율로 안전합니다. 음식은 다양하고 매력적이며 사람들은 친절하고 환대하는 태도로 활기차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함께 만들어냅니다. 중국에 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논쟁적인 주제 중 하나는 서방 미디어가 이 나라를 묘사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중국은 때로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되는 다양한 이유로 자주 비판받으며 GDP 데이터의 정확성도 의문을 제기받습니다. 서방 언론은 또한 중국이나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보도에서 어떤 일관된 기준을 유지함으로써 명확한 편견을 시사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종종 중국의 삶은 현실이 아니다, 모든 것이 그린 스크린이다, 또는 하늘이 붉거나 갈색이다와 같은 발언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는 현대 인프라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며 건물들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중국 내 자유의 부재와 국민들이 겪는 고난에 대한 주장 또한 흔합니다. 특히 중국의 인종차별, 특히 흑인 개인에 대한 인종차별에 관한 의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관찰하고 경험한 현실은 종종 매우 다릅니다. 중국에서 직접 거주하고 일했던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이 실제임을 단언합니다. 여러분은 CGI나 인공지능의 결과가 아닌 우뚝 솟은 고층, 빌딩 현대적인 지하철역, 그리고 북적이는 거리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중국 시민들은 자국의 안전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놀라운 음식 때문에 나라를 사랑한다고 표현합니다. 삶은 자유롭고 안전하다고 묘사되며 놀랍게도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중국에서 경찰과 마주친 적이 전혀 없다고 보고합니다. 밤에도 높은 수준의 안전이 보장되며 학교 총격 사건에 대한 뉴스가 없는 것은 종종 민간인에 대한 엄격한 법률 덕분으로 여겨집니다. 거리는 낮은 범죄율로 인해 항상 깨끗하고 안전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낯선 사람과 관광객을 기꺼이 돕는 친절하고 환대하는 사람들로 묘사됩니다. 인종차별 문제에 관해 말하자면 인종차별이 전 세계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중국 내 대부분의 개인적인 경험은 긍정적입니다. 모든 사회에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모두 있기에 소수의 행동을 근거로 전체 국가를 일반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문화적 측면은 중국 사람들이 보통 팁을 받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서양 방문객들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서방 미디어의 부정적인 보도에 직면하여 중국 정부가 인지하고 대응하는 방식은 영리하고 효과적인 전략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사나 반박 주장을 통해 직접적인 반론에 참여하는 대신 중국은 많은 나라의 시민들을 위한 비자 면제 정책을 통해 국경을 개방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 목표는 전 세계를 초대하여 현실을 직접 경험하게 하고 외국인들이 자국의 발전 문화 그리고 진보를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중국이 자국의 성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신감과 전 세계 공동체와 진정성 있고 여과되지 않은 소통을 하려는 개방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중국은 도시 국민 그리고 성장이 스스로 이야기하도록 하여 방문객들이 진실을 목격하고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도록 힘을 실어줍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편향된 서방 언론의 중개자를 우회하고 세계와의 직접적인 연결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전히 듣기를 거부하고 중국에 대한 구식이고 왜곡되었으며 퇴행적인 견해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종 편향되고 왜곡되었으며 정직하지 못한 서방 언론으로부터 정보를 받는다고 여겨집니다. 심지어 일부 의견은 특정 정부들이 해외의 반중 선전을 퍼뜨리기 위해 자금 지원을 승인했다고 시사하며 정보 환경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성과 직접적인 경험을 초대하는 전략은 더 객관적인 인식을 함양하는 강력한 접근 방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디어와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 중국은 또한 문화, 사회, 그리고 독특한 여행지의 보물창고이며
고대 전통과 현대 정신의 조화로운 융합을 반영합니다. 특히 중국 여성에 관한 이야기에서도 그렇습니다. 중국 여성들은 오랫동안 그들의 타고난 아름다움, 우아함, 매끄러운 피부 높은 콧대, 그리고 표현력이 풍부하고 밝은 눈으로 존경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외모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들은 또한 지성 회복력, 그리고 사업과 개인 생활 모두에서 뛰어난 성공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놀라운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자수성가 여성 억만장자의 60% 이상이 중국인입니다. 그들은 고학력이며 경력지향적이고 야심차며 금융기술 기업과 정신과 같은 분야에서 탁월합니다. 많은 이들이 주요 기업에서 리더십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진보적인 사고방식은 국경을 초월한 관계에 대한 개방성이 증가하는 개인 생활에서도 반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약 490만 명 더 많아 독특한 사회적 역동성을 만들어내는 성별 불균형이 있습니다. 여성 부족은 데이트와 결혼을 더 어렵게 만들었고 중매 서비스의 성장을 촉진했습니다. 중국 여성들은 관계에서 지성 감정적 연결 그리고 개인적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온화하고 조심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은 사랑에 있어서 강인함과 충성심으로 유명합니다. 전통적인 우아함과 현대적인 독립심의 조화가 그들을 전 세계적으로 돋보이게 합니다. 베이징과 같은 주요 도시에서의 일상생활은 전통과 현대가 매혹적으로 뒤섞인 모습입니다. 치솟은 고층 빌딩과 번화한 쇼핑 지구는 역사적인 골목길인 후통과 공존하며 역동적이면서도 역사에 깊이 뿌리내린 도시 경관을 만들어냅니다. 베이징의 광범위하고 효율적인 지하철 시스템은 통근을 용이하게 합니다. 미식가들에게 왕푸징 야시장은 놓칠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은 전통 만두와 구운 밤부터 전갈꼬치와 같은 이국적인 음식까지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는 오감을 위한 축제입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베이징 사람들은 독특하고 따뜻한 문화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거나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은 엄청나게 열정적이고 환영합니다. 중국의 차 문화는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400년 이상 중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예술 형태입니다. 차의 발상지로서 중국은 이 나라의 오랜 역사와 풍부한 전통을 반영하는 세련되고 다양한 차 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중국인들은 차를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균형 건강 그리고 영적 조화의 상징이라고 믿습니다. 인기 있는 차 종류에는 녹차, 홍차, 우롱차, 백차가 있습니다. 차와 함께 현대적인 음료들도 시장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난 20년간 버블티, 보바고와 커피가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인기가 급증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전국에 100,000개 이상의 버블티 매장이 퍼져 있는 세계 최대의 버블티 시장입니다. 커피 문화 또한 특히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 중 하나는 인터넷 접근의 제한입니다.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와 같은 인기 있는 국제 플랫폼들은 완전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대신 중국 사람들은 다기능 슈퍼 앱인 위챗이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웨이보와 같은 국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중국에는 일상 활동에 적용되는 엄격한 법률과 규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 침을 뱉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지정된 차선이 있습니다. 심지어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직장에서 낮잠을 자는 것도 허용됩니다. 이러한 관습은 외국인들에게는 특이하게 보일 수 있지만 중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가치와 사회 질서를 반영합니다. 중국은 또한 세계의 공장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제조 중심지로서 중국은 전 세계 총 산업 생산량의 30% 이상을 생산합니다. 스마트폰과 의류에서부터 전기차와 재생에너지에 이르기까지 애플, 테슬라, 인텔과 같은 주요 국제 기업들은 가장 중요한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중국의 공장에 크게 의존합니다. 중국이 제조업에서 우위를 점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고도로 효율적인 공급망입니다. 이 나라는 광범위한 공장 네트워크, 숙련된 노동력, 그리고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제품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유통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인프라는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보다 제품을 더 빠르게 제조하고 납품할 수 있을 만큼 발전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재생에너지 부문뿐만 아니라 반도체 및 스마트 장치 생산 분야에서도 선두주자로 부상했습니다.
전 세계 리튬 이온 배터리의 거의 10%를 생산하고 히토류 재료의 글로벌 공급량 90%를 통제합니다. 중국의 경제력은 거대한 GDP로 세계 최대 경제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상적인 경제 성과 뒤에는 냉혹한 현실이 놓여 있습니다. 부의 불평등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주요 도시에서는 월 평균 소득이 약 7천인 반면 농촌 지역에서는 약 300으로 급감합니다. 이 도농 간의 격차는 대도시가 계속 번성하는 동안 농촌 지역은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는 국가 내의 큰 발전 격차를 반영합니다. 동시에 주목할 만한 사실은 최대 1억 명의 중국인이 하루에 1USD 미만으로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생일은 단순히 케이크나 파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생일에는 깊은 문화적 전통과 상징적인 의미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생일 관습 중 하나는 장수국수를 먹는 것입니다. 이 국수는 길고 자르지 않은 상태로 길고 건강한 삶을 상징합니다. 먹는 동안 국수를 자르는 것은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불운으로 간주됩니다. 흥미롭게도 모든 생일이 똑같이 축하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나이는 불행을 가져온다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30세, 33세, 40세, 66세와 같은 해에는 생일 파티를 피합니다. 하지만 60세와 80세와 같은 주요 생일은 특히 중요하게 여겨지며 종종 대규모 가족 모임과 정교한 의식으로 축하됩니다. 중국의 주요 축제들은 깊은 문화적 전통과 가족 및 공동체에 대한 강한 강조를 반영합니다. 가장 중요한 축하 행사는 음력 달력의 시작을 알리는 음력 설날입니다. 이 15일간의 축제는 조상들을 기리고 새로운 시작을 환영하기 위해 가족들을 한자리에 모읍니다. 붉은 등불은 번영과 행운을 상징하며 집과 거리를 따라 걸립니다. 아이들은 어른들로부터 돈이 가득 담긴 붉은 봉투를 간절히 받습니다. 불꽃놀이는 밤하늘을 밝히며 악령을 쫓아내고 새해의 긍정적인 기운을 들여옵니다. 음력 설날은 또한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족을 방문하기 위해 전국을 여행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연례 인구 이동을 기록합니다. 중추절은 달이 가장 차고 밝은 음력 8월 15일에 열리는 또 다른 소중한 축하 행사입니다. 가족들은 완전함과 재회를 상징하는 전통 과자인 월병을 즐기기 위해 모입니다. 음력 정월 15일에 열리는 원소절은 설날 축제의 끝을 알립니다. 붉은 등불은 전국 거리 마을 골목길을 장식합니다. 중국 요리는 이 나라의 풍부한 역사와 지역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맛과 기술의 진정한 보물창고입니다. 가장 상징적인 요리 중 하나는 베이징에서 유래한 베이징 오리입니다. 이 요리는 얇고 바삭한 껍질과 부드러운 고기가 특징이며 보통 얇은 팬케이크파 그리고 달콤한 해선장 소스와 함께 제공됩니다. 또 다른 유명한 요리는 독특하게 맵고 얼얼한 맛으로 유명한 스촨 허거입니다. 란저우 라면은 중국 북서부의 란저우에서 유래한 또 다른 널리 인기 있는 특산품입니다. 이 국수들은 풍부한 소고기 육수에 담겨 나오기 전에 손으로 얇고 쫄깃한 가닥으로 뽑아집니다. 섬세하면서도 똑같이 잘 알려진 요리는 샤오롱바오 즉 상하이식 국물 만두입니다. 이 만두들은 얇은 만두피 고소한 돼지고기 속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풍미 가득한 육수로 유명합니다. 중국의 생활비는 여러분이 어디에 거주하기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릅니다. 베이징이나 상하이와 같은 주요 도시 지역에서는 침실 한 개 아파트 임대료가 보통 한 달에 미국 달러로 600에서 900달러 사이입니다. 반대로 지방 지역이나 소도시는 임대료가 150달러에서 350달러 사이로 훨씬 더 저렴합니다. 중국의 식비는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현지 식당에서의 식사는 보통 3달러에서 7달러 사이입니다. 길거리 음식은 만두꼬치 국수와 같은 옵션이 최소 1USD부터 시작하여 훨씬 더 경제적입니다. 중국의 대중교통 또한 비용 효율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월간 대중교통 이용권은 15달러에서 20달러 사이이며 도시의 주요 지역에 저렴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전반적으로 중국의 총 월별 생활비는 여러분의 생활 방식과 선택한 위치에 따라 일반적으로 80달러에서 800달러 사이입니다. 이 예산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는 나라에서 모든 편의 시설을 갖춘 높은 수준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방문할 모든 장소는 수세기의 역사와 문화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15세기에 건축된 베이징의 자금성은
중국 제국의 과거를 보여주는 장엄한 증거입니다. 180에이커를 덮고 9,000개가 넘는 방을 수용하는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잘 보존된 목조 궁전단지 중 하나입니다. 이 궁전은 거의 500년 동안 황궁 역할을 했습니다. 전체 구조는 풍수의 원칙을 엄격하게 준수하며 못 하나 사용하지 않고 지어졌다고 합니다. 사막산 평야를 가로질러 20평 이상 뻗어있는 만리장성은 여러 왕조에 걸친 인간의 의지력과 인내의 상징입니다. 이 성벽은 중국의 숨막히는 경관을 따라 굽이쳐 있어 등산객과 관광객 모두에게 인기 있는 장소입니다. 흥미롭게도 대중적인 믿음과는 달리 만리장성은 달에서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낮은 지구 궤도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또한 고대 도시인 펑황 또는 우전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종종 동양의 베니스라고 불리는 이 유서 깊은 마을은 좁은 거리 푸른 돌 골목 그리고 이끼 낀 기와지붕을 따라 전통 목조 가옥과 얽힌 돌다리와 운하의 네트워크를 특징으로 합니다. 우전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곳은 차를 마시고 고대의 선율을 들으며 흔치 않은 고요함에 빠져들 수 있는 장소입니다. 또는 티베트 라사의 장엄한 포탈라궁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해발 1239피트 3700인페토의 히말라야 산맥에 자리한 이 궁전은 한때 역대 달라이라마의 거주지이자 의식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구조물은 7,000개가 넘는 방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방은 심오한 영적 의미와 웅장한 건축 양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이 나라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는지 알려주세요. 여기서 무엇이 여러분을 가장 매료시키나요?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것이 있나요? 아래 댓글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을 위한 저의 조언은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생각이나 세상을 보는 방식을 통제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평화, 자유, 평온은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른 나라로 여행하여 실제 삶을 경험하고 열린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은 음악, 이봐요.